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19일 합동추진단 구성을 위한 협약식이 전격적으로 예고됐다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권익형 부안군수가 특혜를 주고 아들을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권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던 남원 효산콘도가 20년 만에 매각됐습니다. 남원시는 효산콘도가 수도권 건설업체인 코리아시티에 최종 매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 임접시군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아우르는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일 합동추진단 구성을 위한 협약식이 전격적으로 예고됐다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관리 부역형 지정 문제에 대하여 엄정 중립을 유지하라.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신항에 대한 무역항 지정을 앞두고 김제시의회가 독자적인 신규항만 지정과 함께 전북도의 중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 문제는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신규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전북도가 최근 새만금 신항을 기존 군산항과 통합관리하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해수부에 전달할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제와 관할권 분쟁 중인 군산 측 요구와 부합하는 결과인데 장차 신항만 관할권을 누가 확보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을 위한 협약식을 하루 앞둔 어제 김제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전북도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발전만을 염두에 둬야 할 무역항 지정에 전북도가 중립적이지 않은 자문위원회를 내세워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만들려는 현 상황은 새만금 특자체 추진에 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정된 협약식엔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군산과 김제, 부안 지역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무산된 겁니다.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던 새만금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 일정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그렇지만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에 대한 자문위 결과를 해수부에 전달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전북도의 자문위 결과를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던 군산시의회는 최근 농성을 끝낸 가운데 전북도는 조만간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을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변산 해수욕장에 콘도를 조성하기로 한 자광에 특혜를 주고 아들을 입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권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전주시민회 등이 권익현 군수와 자광홀딩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안군이 자광 연체금 납부 기한을 수년째 미뤄졌고
군수 아들이 자광에서 1년 넘게 일한 적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권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은 자광과 업무 협약 전인 2021년 8월에 공개 채용으로 입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광 연체금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실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계약 불이행 때는 보증금 등 126억 원이 귀속된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안군은 자광홀딩스 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특혜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안전장치를 마련해 추진해 왔습니다. 제 아들은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정당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자광 홍보부서에 입사했습니다. 이 같은 권익현 군수의 해명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산 규모에 비해 자기 자본 규모가 매우 적은 조건으로 사업이 공모됐다며 특혜 의혹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자광이 단독 입찰했다며 자광을 염두하고 사업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부안군에서 격포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비슷한 규모거든요. 그 자격 조건은 초기 자본금 200억 이상인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워낙 그 자본금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광이나 자광홀딩스를 염두에 둔 공고였다, 그런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권 군수는 변산 해수욕장 콘도 사업은 분양할 수 있어 자본금을 적게 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광이 사업 공고 전에 개발 제안은 했지만 특정 회사를 고려해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광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요. 1,000억 이상, 자본금 10억 이상. 우리가 기준을 마련한 거고,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 해서 마련한 겁니다. 권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악의에 찬 거짓 의혹이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지난해 4월 10일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당시 발언경이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와 전남도가 군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해안 철도 추진에 힘을 모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U자형 철도망을 완성하는 동시에 서해안권 발전의 핵심 키가 될 거란 판단에서인데요. 이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3개 해안선을 지나는 철도망 계획. 강릉에서 부산까지 동해안선은 전 구간 개통했고 부산에서 목포를 잇는 남해안선은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 가장자리를 감싸듯 구축된 두 노선과 달리 서해안선은 군산에서부터 목포까지 구간이 뚝 끊겨 있습니다. 전북도와 전남도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해안권 노선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꼭 이 서해안 철도가 들어가서 앞으로 서해안 시대를 열고 또 U자형 국가 철도망을 완공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서해안 철도를 반드시 이번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전라북도와 함께 경제동맹을 굳건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6개 시군 단체장들과는 공동 건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올해 수립 예정인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안권 철도 노선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 목소리를 담은 겁니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들을 잘 설명해서 이번에 꼭 국가 철도망 기본 계획에 서해안 철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협업해서 관철해 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에 철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오래된 수건과 꿈이 있어 왔습니다. 서해안 철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부안 국민들의 바람이었고요. 저는 이제 때가 됐다고 봅니다. 서해안권 철도가 연결되면 버스로 2시간 30분 이상 걸리던 군산에서 목포까지 소요 시간이 1시간 19분으로 줄어듭니다. 전북도와 전남도는 서해안권 철도가 단순 물류와 교통을 넘어서 서해안 시대를 여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던 남원 효산콘도가 20년 만에 매각됐습니다. 남원시는 19일 효산콘도가 수도권 건설업체인 코리아시티에 최종 매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금은 총 8억 3천만 원으로 최근 잔금까지 모두 납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리아시티는 효산콘도를 리모델링해 관광 숙박업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효산콘도는 지난 1991년 남원 신촌동에 지상 9층 285실 규모로 건립됐으나 모기업의 보도로 지난 2005년 9월 관광 숙박업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그동안 방치돼 있던 효산콘도가 이번 매각 결정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8일 밤 9시쯤 남원 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건너던 10대가 달려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11살 초등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30대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초등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대한체육회와 정부 간 실무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체육회 대의원총회 때 국내 유치도시 경쟁에서 서울시를 제치고 국내 후보도시로 결정된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도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됐고 국장이나 과장, 팀장이 회의 내용에 따라 참석하게 됩니다.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국내 심사 통과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유치 신청서 제출을 동시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23년까지만 해도 하락이 지속됐지만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북의 2025년 공동주택 변동률은 2.2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3.65%를 밑도는 수치지만 마이너스 2.64%를 기록했던 전년도와 큰 대조를 보이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는데요. 전북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는 전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 지역의 최근 3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수요에 못 미친 데다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동안 저평가받아왔던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탓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와 코레일 관광개발은 관광 활성과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남원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방문객들이 남원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해 시는 코레일 관광개발과 협력해 기존의 관광자원과 새로운 관광지를 연계한 특색 있는 여행 상품을 기획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관광자원과 새로운 자원을 연계한 철도 관광 상품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